오셨다고요? 네, 드라마가 이제 종영을 하고 예. 작업실 이제 짐을 정리해서 집으로 차를 몰아가다가 우연히 본 방송을 직접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동동 작가 주장 가당치도 않다. 표절하지 않았. 네, 안녕하십니까. 2016년 5월 13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선 11일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업종이 부진이 일어나면서 일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 업종 지수는 2.2% 정도 하락하였으나 소비 지출 3분기 연속 감소와 1분기 성장률 둔화로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가 증가됐죠.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최대 백화점인 메이시스 실적이 예상치보다 못하면서 15% 급락을 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내수 경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6주 만에 감소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신흥국 중심으로 원유 소비가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국내 증시를 보자면은 어저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포인트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포인트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과망세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관계에서 많이 매도 물량을 쏟아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막아준 게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거 항상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었죠, 어저께가. 네, 옵션 만기일이라서 제가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영향이 있을 거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발표가 끝나고 나서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도 흐름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방향성을 보셔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장 초반에는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좀 컸지만 점차 안정세를 찾으면서 보합권에 이르렀죠. 네. 그리고 외국인이 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전일 베이식스 악화로 프로그램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차익 같은 걸 보시면은 지금 금액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다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처음에는 계속 매도 물량이 매도로 계속 이어졌지만 장 중반 이후에부터는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수출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3.4%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조정 기간이라고 보합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 주도주가 없고 상승 모멘텀이 없다는 거, 그리고 매수가 주체라는 거, 방향성이 없다는 게 계속 이어질 전망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저희 대표님께서 방송을 경제TV에 나오셔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무라고 하죠. 네, 주도주 없는 거, 모멘텀 없는 거, 그리고 네, 주도주 없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항상 유의하고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살펴보자면은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우선은 6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버텨주게 된다면은 오늘 금리 결정도 있고 하지만 오늘 여기서 버텨주게 된다면은 상승 요인만 있으면 충분히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지 지금 같은 경우에 모멘텀이 부족해서 박스권으로 이어질 전망이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기간이 조정을 필요로 하는 걸 항상 알아두시고요. 어저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조정 구간이었지만 뭐 1%, 2%이 정도 평균적으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외국인이 그리고 순매수로 뭐 전환을 하면서 경계심이 강한 모습이었으나 네, 금융 투자 중심으로 기관 매도 강세를 보이면서 약 보합권으로 혼조세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이 뭐 화학업종, 정유업종 소폭 반등이 일어났는데 실적 개선에 뭐 화장품 업종들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IT, 운수 장비, 뭐 철강 건설 같은 대부분 업종들은 하락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코스피 1분 차트를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엄청 변동성이 좀 심했어요. 옵션 만기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했는데 외국인 순매수로 돌아서고 그리고 기관 같은 데나 뭐 매도 강세를 보이면서 보합권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걸 1분 차트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특징주를 좀 살펴보자면은 두산엔진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두산엔진 지분을 처분하는 바람에 마이너스 9%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LS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실적 개선으로 뭐 트랙터 판매 증가로 2분기 연속 호실적으로 6% 정도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출점을 뭐 수요가 증가돼가지고 단매값 인상 등으로 해서 성장 지속을 전망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3% 이상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모델 3 타이어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3.4% 정도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었고 OCI 같은 경우에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3% 정도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뭐 포인트를 집어드리자면은 아직 보합권이라는 거, 조정 기간이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장 후반에는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추가 매도량이 쏟아졌던 거, 그래서 보합권 회복을 실패했다는 거 항상 주목해야 될 문제점이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자면 어제 같은 경우는 1.1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700포인트를 강하게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뭐 모멘텀이 부족해서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그 이상 뭐 상승할 요인이 뭐 부족했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항상 심리 저항에 뭐 제한된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은 셀트리온, 뭐 카카오, 뭐 CJ 같은 경우는 상승을 조금씩 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외국인 매도에도 뭐 투신이나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고 보셔도 되고요.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약세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마감을 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AP 시스템이 실적 부진에도 2분기 기대감에 상승을 했죠. 그리고 OLED 업종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1분 차트도 보시다시피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변동이 좀 있다가 장 중반 이후에부터는 상승한 채로 보합권을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주를 좀 살펴보자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출이 감소했어요. 네. 그리고 신규 O2O 투자 확대로 1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0.5% 정도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고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적자 전환에도 수주 확대로 큰 폭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4% 이상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는 2018년까지 중국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서 5% 정도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 AMS 같은 경우는 테슬라 내년 초 한국 진출을 전망을 하기 때문에 0.7% 정도 상승 마감을 하고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슈넬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11% 상승을 했죠. 그리고 에이프로젠 코스닥 상장 본격 추진에 의해서 11% 상승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좀 미국 증시를 살펴보자면은 다우지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0.05%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49%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 경기 지표의 부진이 좀 컸죠. 그래서 애플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고용시장의 회복세를 둔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미국도 요즘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글로벌적으로 호재는 없을 뿐더러 악재들만 계속 겹쳐서 쌓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가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 4월 수입 물가는 2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2개월 상승하면서 호재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원유 수요 증가에도 공급 과잉으로 단화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승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도 정책위원들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투심을 위축시켰죠. 네, FOMC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긴장을 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항상 생각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은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 기존 0.5%로 동결이 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보다 0.2% 정도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브렉시트를 우려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방향성이 없고 올라갈 호재는 없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합권을 유지했다는 점, 그리고 보합권에서는 조심히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금리 결정이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정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동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업 구조조정 요새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가 동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금리가 동결이 될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금리 결정보다는 지금 국책은행에서 자본금 확보 지원을 해주는 거, 목표액까지 충분히 만족을 하느냐 아니면 그 이상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더 관심사가 쏠리고 투자에 대한 심리가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할 게 없는 거, 글로벌 이슈가 확실하다는 것도 확실한 게 없습니다. 확실한 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미 이제 다음에 지표 발표가 있다는 거, 금리 결정이 있다는 거, 그런 것만 확실하지 아직 지금은 발표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만 낳고 있다는 거라는 걸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방향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외국인의 수급 방향을 항상 유심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기관계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유의를 해두시고,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수급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항상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개선의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실적이 뭐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떨어지는 종목들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공시가 떴지만 뭐 영업이익률이 34% 정도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나 아니면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뭐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보시게 된다면은 뭐 1% 이하 1% 이하로 올라갔던 걸 어제 올라갔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환율의 변동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두시고 유의를 해두시고 환율에 따라서 증시에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항상 유념을 해두시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합권이나 아니면은 뭐 글로벌 증시 뭐 위로 올라갈 재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실적 발표 위주로 테마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매도 하시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셔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차라리 후회하는 것보다 아까워하라는 말 항상 이 점 유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5월 13일 시황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